자, 갑시다. 왜요? 뭐요? 나한테 얘기해. 뭐? 자, 갑시다. 첫사랑부터 봅시다. 첫사랑 일단 선생님이 시나 소설 나오면 어떻게 접근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접근하라 그랬어요? 말하는 사람 누구게? 뭐하고 있게? 기분 어떻게?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이 들어가는 거라 그랬지. 그리고 제목이나 작가에서 이제 최대한의 정보를 우리가 얻고 가는 거야. 그치? 자, 봅시다. 첫사랑 고재종 시인의 작품이고요. 니네가 2020의 개정이거든요. 7차 개정 때 이게 고1 교과서에 실렸었고요. 심지어 수특에도 실렸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 바뀌면서 요새 고재종 시인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첫사랑이라는 시는 뭐랑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인간사랑, 자연사를 같은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요. 인간사랑, 자연사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작품은요. 그 학습활동에서 이형기 선생의 낙화랑 그래서 같이 엮어놓은 겁니다. 자, 갈게요. 자, 봅시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부문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랑 휙 불면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황을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그랬다. 화자 누구야? 몰라. 왜 안 드러났으니까. 그치? 자, 화자는 드러나지 않았네요. 그럼 얘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야, 우리 이거 정규 시간에 했잖아. 얘 뭐하고 있어? 눈꽃이 피는 과정을 관찰하고 눈꽃이 지고 난 자리에 봄꽃이 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뭐가 되는 거야? 관조적, 관찰적 이렇게 되는 거잖아. 관조는 뭘 보고 관조라 그래? 관조랑 관찰은 어떻게 달라 얘들아? 말을 해라 이것들아! 관조는 뭐야? 관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약간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거야. 근데 관조의 기본은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객관적으로 보기 힘든 걸 객관적으로 보는 걸 관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지나온 삶을 관조하는 거. 그러니까 이 관조는 항상 뭐가 들어가는 거야? 성찰이나 반성이 같이 들어가는 거란다. 됐니? 이렇게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그랬다? 흔들리는 나뭇가지래. 그럼 이 나뭇가지가 뭐가 되는 거야? 눈이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 얘가 결국 뭐가 돼? 주체가 되는 거지. 그치? 꽃 한번 피우려고. 그러니까 완성된 무언가가 꽃인 거잖아. 완성된 무언가가 꽃이지.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 인간사로 가면 사랑이겠네. 여기서 잠깐. 자, 선생님 저는 모쏠이에요. 선생님한테 조용히 눈빛 보내세요. 한 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호야, 눈은 얼마나 많은, 자, 봅시다. 이때의 눈은 스노우야, 아이즈야? 그렇지. 자, 이때의 눈은 그래서 사랑을 이루려는 주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이러잖아. 그러니까 어때? 겁나 많이 노력했다는 거지. 많은 도전은 뭐야? 노력이지.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잖아. 그러면 봐봐라.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강조하려고 물어보는 거잖아. 의문의 형식 이런 걸 뭐라 그래? 서리법이라 그러지. 또 하나. 얘들아 도전은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법까지? 의인법까지.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자, 싸그락은 뭐야?
눈이 이렇게 내리는 소리인 거지. 그치? 난분분은 꽃잎이나 가벼운 것이 이렇게 흩날리는 모양을 남분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의성어, 의태어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음성상징어. 그렇지.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감각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면 맞는 거지. 그치? 또 했던 말 또 했네. 이런 걸 뭐라 그래? 반복법. 반복은 왜 반복을 해? 강조하려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역시 강조네. 됐습니까? 얘들아, 그러면 반복하면서 강조했으니까 이거는 또 뭐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니까 뭐까지? 운율 형성까지 기여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뭐야? 미끄러지고 미끄러졌대. 그래도 또 하고 또 하고 였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는 건 뭐가 되는 거니? 나뭇가지에 이 안에 있는 시어, 너희들이 공부하면서 계속 뭐냐면 용어를 정확하게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대답하는 연습을 하세요.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이야. 그치? 나뭇가지에 눈이 그러니까 이건 뭐야? 다시 얘기한다면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이게 의미하는 건 꽃을 피우기 위해 겪어야 하는 시련으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계속 봐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면 이게 나뭇가지야. 이게 나뭇가지면 눈꽃이 피려면 여기 쌓인 눈을 눈꽃이라 그런 거란 말이야. 처음에 이렇게 단번에 쌓이니? 아니잖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다가 어느 순간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계속 봐봐.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야? 눈의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바람은 뭐야 그럼? 기껏 만들어 놓은 거 날려보내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저기에서 바람은 어때? 나쁜 거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시련, 고난, 고통, 윤미쌤에게 너희들 뭐 이런 거. 반항도 안 하니? 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간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건 뭔데? 한 번 더 나아가면 눈꽃의 속성인 거야. 만들기는 어려운데 얘들아. 없어지는 건 순식간이야. 눈꽃의 속성은 어때? 순간적이라고요.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한대? 그래도 햇솜 같으냐? 같으니까 무슨 법? 그렇지. 그러면 봐봐라 얘들아. 솜이야. 솜. 어떤 느낌이야? 솜. 추워. 혼니불이 좋니? 솜니불이 좋니? 솜니불 어떤 느낌이야? 너희들한테 선생님 같은 존재?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런 거. 솜 무슨 색깔이야? 하얀색. 그치? 그 중에서도 햇솜이야. 올해 가장 먼저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하얀색은 어떤 이미지야? 그렇지. 순수하고 청순하고 맑고 깨끗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햇솜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순결이 나오는 거고요. 다 퍼부어준대. 다 퍼부어준대. 남김없이 퍼부어준대. 이런 거 뭐라 그래? 그렇지. 헌신적 태도. 그래서 얘들아, 눈꽃하고 첫사랑하고 똑같은 거야. 너희들의 첫사랑을 떠올려봐. 처음에는 좋다는 걸 다 표현하고 가진 거 다 퍼부어주고 그러고 결국 헌신짝이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리고 모든 게 미숙하니까 처음에는 첫사랑을 만들어 갈 때 많은 노력을 하잖아. 뭐야? 첫사랑도 안 해본 것들처럼. 자, 이해됐죠? 그쵸? 자,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황홀의 원관념은 뭐겠니 그러면? 꽃이야 꽃.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돼? 눈꽃이야. 눈꽃이 된단 말이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그러니까 이건 뭔데? 첫사랑을 이루어낸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야. 눈이 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눈이 이루어낸 결과인 거고요. 이걸 사람으로 가지고 가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첫사랑을 이룬 상태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아까 우리 어디서 시작했니? 눈 나왔으니까 겨울에서 시작한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어디래? 봄이면 이랬으니까 겨울에서 봄이 됐다는 얘기네. 그럼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그렇지. 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되는 거지. 그 한 번 된 자리에 얘들아, 이 대단은 물론 맞춤법상으로는 다르지만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겠지. 여기에 눈꽃이 되었다가 떨어진 거. 그치? 또 하나는 뒤에 있는 상처라는 어휘 때문에 아 뜨거! 할 때 그 된 걸로 볼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문맥적으로 그대로 본다면 눈꽃이 피었던 자리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눈꽃이 피었던 자리니까 뭐가 되겠어? 눈꽃이 피었던 자리에 지금 봄꽃이 새싹이 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새싹이 나기 위한 실현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결국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눈꽃을 피우게 된 거지. 그치? 자, 거기에서 다시 봐봐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그래서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뺍니다. 이쪽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요로 빼면 저거는 무슨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 방법 못 찾을 수 있을까? 역설 또? 역설은 오히려 흔하게 찾더라. 또? 그렇지. 은유 찾을 수 있는 거지. 쉬운 거부터 갈까요?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뭐다? 새싹이다. 이 새싹이 봄꽃이 되는 거야. 왜 우리 여기 이렇게 눈 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이케 해가지고 이렇게 뾰족 이케 이것도 눈이라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봄꽃이다. 이렇게 간다면 은유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역설로 본다면 야, 여기 선생님 상처 있지? 상처 있지?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안 아름답단 말이야. 근데 이걸 제거함으로써 선생님이 이제 안 아플 수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이지. 쉽게 얘기해서 얘들아, 뭐야? 뭐 때문에? 첫사랑의 아픔 때문에. 얘들아, 모든 게 미숙했던 첫사랑을 딛고 일어서면 두 번째 사랑은 조금 더 어른스럽고 성숙하게 하게 되잖아. 얘들아, 내숭 떨지 마. 다 알아. 됐습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뭐 잡고 가야 돼? 역설하고 역설법하고 반어법 잡고 가야지. 자, 반어법은 의도 자체가 반대야. 역설은 논리적 모순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보기 안에 니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에? 보기 안에 역설의 개념을 써놔.
뭐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투 개념이 블라블라 무슨 형용이 어쩌고저쩌고 나왔을 때 역설의 정의를 쓰라고는 안 나온단 말이야. 보기 안에 제시된 개념이 역설이라는 것만 너희들이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의미상으로 기억을 해버리자고.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으로 기억을 해버리자고. 역설은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걸 같이 존재시키는 거예요. 왜? 다른 하나를 강조하려고.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도 똑같은 얘기 들었지. 우리 진호가 오늘따라 기분이가 좋아. 굳이 엄마가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진호가 엄마 오늘 진호 손들어. 진호 손들어. 제가 진호야 세연아. 자, 엄마 오늘은 내가 설거지를 할 테야.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엄마가 뭐라 그러셔? 아이고 진호야 내비둬.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그러시잖아. 근데 굳이 아니 엄마 오늘은 내가 할 테야. 이러고서는 굳이 안에 있는 엄마가 아끼는 커피잔을 딱 꺼내서 닦다가 와장창 쨍그랑 깨버렸네.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셔? 아이고 엄마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엄마들은 다 안돼. 다 알았대. 근데 안 말려. 그치? 엄마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아유 잘했다. 그러시잖아. 여기에 반어하고 역설이 다 있지. 엄마가 아끼는 커피잔을 깨다니 우리 진호 정말 끝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야? 아니잖아. 반대로 말씀하신 거잖아. 반어법이야.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일 수 있어 없어?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때로는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어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란 말이야. 역설법이야. 의미상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니네가 역설을 중학교 때는 시구로 배웠을 거라고요. 찬란한, 슬픔의 봄, 그치? 외로운, 황홀한, 심사, 그리고 뒤에 낙하에 나오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렇게 배웠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고2씩이나 됐는데 시행으로 가야지. 고2씩이나 됐는데, 그치? 자, 어떻게 가볼까요?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누구의 무슨 작품이 이게?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 화자 누구야? 견우요. 그치? 견우가 어떤 애인데? 이런 문제는 이제 배경지식이 좀 필요한 거지. 견우가 어떤 애야? 직렬한 연애하느라고 서로 할 일 안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애들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지금 잠시 헤어지지만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필요하다고요. 자, 한용운 선생의 선생님 수업할 때 티나지 않니? 어떤 작가, 어떤 선생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입니다. 자, 한용운 선생의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멀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어디에 나오게 해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요. 님의 말소리가 너무 향기로워서,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얘들아. 내 귀에 캔디 너무 달콤해서 말이 말 같지가 않아. 그건 거야. 내 귀에 캔디 역설법이다. 이해됐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반어법은요? 반어는요? 김서월 시에서 잘 나오죠. 먼 날 그때의 잊었노라,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그때의 내 말을 잊었노라. 잊었단 얘기 안 잊었단 얘기야. 못 잊었단 얘기야. 됐습니까? 오히려 반어는 쉬워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까지? 졸지 말고! 쌤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졸고 있냐? 지루해? 이렇게 열정적으로 수업하는데 지루해 이 새끼들아?
야, 이건 욕 아니야. 또 집에 가서 멘트만 전달하면 되게 이상하게 들린다. 엄마, 선생님이 우리한테 이 새끼래 이러면 되게 이상하게 들리잖아. 여기서 새끼는 그 새끼가 아니잖아, 이 새끼들아. 그치? 이 새끼들아, 선생님이 욕을 못해. 그래서 완화시켜서 이 새끼들 이런 식으로 해. 욕을 못해요, 진짜로. 뜻을 알아서 못해. 그래서 얘기했잖아, 얘들아. 대학 때 선생님 친구가 선생님 앉혀놓고 욕 가르쳤다고. 진짜로. 내성적이라 그랬잖아. 안 믿는데 진짜 내성적이었거든요. 앉혀놓고 가르쳤어. 자, 언니 재수했으니까 따라해봐. 언니 그대로 있단 속 터져 죽어. 자, 따라해봐. 젠장. 젠장. 느낌 살려서 제대로 안 해? 젠장. 잘했어. 자, 다음 단어야. 제기랄. 그래서 국어 2개 갖고 지금 잘 써먹고 있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요즘 안타까워해. 이렇게 잘 써먹을 줄 알았으면 몇 개 더 가르칠걸.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각각 시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봐둬야 되는 거고 표현 방법 봐둬야 돼. 표현 방법 뭐 있었어? 서리법 있었고 은유법 있었고 반복법 있었고 직유법 있었고 은유법 있었고 역설법 있었어. 역설법 나왔으니까 뭐까지 가야 돼? 반어까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인간사하고 자연사가 같이 가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그것도 우리 비교해서 봐둬야 되지 않겠니? 그치? 비교해서 봐둬야겠지? 자, 어떻게? 간단하게 봅니다. 간단하게 봅니다. 눈꽃하고요. 첫사랑은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 아직은 미숙하다는 거. 그치? 미숙하다는 거. 그래서 자, 눈꽃은 어때요? 여기 나오잖아.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져 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첫사랑은 온몸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지? 이거 뒤에 서술어는 안 써줘도 되지? 그치? 자, 그리고 눈꽃은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가는 구절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첫사랑은, 얘들아, 첫사랑은 이루어지니?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쉽게 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첫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잘 살고 있대. 자, 봅시다. 마침내 P1은 저 황홀은 뭘 상징한다? 첫사랑을 우리끼리만 알면 되니까 첫사랑 성취의 기쁨.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리잖아. 이건 뭔데? 이별을 겪은 후에 더 성숙해지는 사랑.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깊은 한숨을 떠나간 첫사랑이 생각이 나셨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는 작품이야.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얘들아, 문제는 너희들이 풀어봐도 괜찮겠지? 이거는 우리 한번 했던 작품이니까 안 했던 작품들은 문제 유형 같이 풀어드릴게요. 얘들아,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에 있는 게 뭐야? 학습활동. 이건 어떻게 하겠어?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면서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니네 클리닉 시간이랑 집에서 숙제할 때 다 채우세요. 에? 그래서 쭉쭉쭉쭉 가면 21페이지까지 뭐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뭘까요? 숙제가 영어로 뭐예요? 어디에서 할 거야? 그치. 아카데미 워크 만들지 마라. 멀쩡한 홈워크. 자, 그 다음에 수묵정원 봅시다. 이게 학교에서도 했지, 얘들아, 수묵정원. 안 했니? 안 했어? 하지 말까, 그러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수묵정원이 저기거든요, 여러분. 학습활동에 언급된 작품이야, 낙하랑 같이. 언급만 됐어. 그리고 낙화는 학교에서 한다 그랬니? 하신다 그랬어? 말씀을 안 해주셨어? 넘어가셨어? 그럼 우리 해야 되지 않겠니? 그치?
간단하게만 보자. 그런 왜 수목정원을 왜 또 선생님이 하고 싶냐면 수특 작품이야 얘들아. 니네 학교 좋아하는 작품 있잖아. 얘들아 수묵이 뭐야? 수묵화 하면 어떤 특성이 있는 거야? 수묵화. 어이 수묵화. 먹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백의 미하고 이렇게 번지는 거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내는 게 수묵화잖아요. 수목정원 9 제목이 번짐이야. 구라는 얘기는 뭐야? 연작시란 얘기잖아. 그러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그래서 썼던 얘기지? 그치? 자 볼게요.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져서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내게로 번진다. 표현 봐라. 번짐. 번져야 살지.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시인들은 어쩜 이렇게 쓰니? 번짐.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환히 밝힌다. 또 한 번 저녁은 번져 밤이 된다.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산기슭에 오두막 한 채 번져서 봄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이랬다. 멋지지?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겁나 멋지지,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얘들아, 우린 뭐만 알면 되겠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뭐야? 번짐. 그럼 번짐에 대해서 알면 되는 거야. 그치? 그치? 자, 그럼 일단 봐봐라. 번짐이래. 자, 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율 형성에 기여하는 건 알겠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율 형성에 기여하고 제가 핵심어라는 건 알겠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어떻게 번지나 봐봐라. 자, 목련꽃은 번져서 사라진대. 그치? 그리고 목련꽃이 여름이 되고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너가 되고 아름답다. 이런 사랑을 해라 얘들아. 아유, 이 메마른 영혼들. 자, 봅시다. 목련꽃은 번져 여름이 된대 얘들아. 목련은 언제 펴요? 봄. 목련꽃은 번져서 여름이 된대. 그러니까 여기 뭐야? 계절의 순환. 봄에서 여름이 됐대. 그럼 우리 느낌 뭐지?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그럼 이거 첫사랑이랑 똑같네, 시상 전개 방식이. 그치? 그리고 어떻게 끝나? 번진다, 번진다, 번진다잖아. 종결어미의 반복으로 운율 형성하네요. 그럼 이 시의 운율 형성 요소는 핵심어의 반복과 종결어미의 반복이네. 니은 다야. 니은 다. 단정적이네.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면 확신에 찬 어조가 되는 거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번져야 살지. 번져야 산대. 그러니까 번진다는 게 결국 뭐야? 번져야 산대잖아. 생명력 유지의 필수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존재의 필수 조건, 존재의 최소 조건 이렇게 돼도 맞는 거야. 그치? 그치? 자, 봅시다. 꽃은 번져 열매가 된대요. 꽃은 다시 어떻게 돼요? 꽃은 열매가 되고요. 여름은 가을이 돼요. 시간 또 바뀌었다. 그치? 그러니까 꽃이 열매가 된다는 건, 열매라는 건 뭐야? 결과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다는 건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생장, 성장이야, 성장. 태어나고 성장하는 거, 생장과 결실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치? 번짐.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된대.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된대. 예술가의
상호작용. 자, 삶은 번져 죽음이 된대. 이건 너희들이 아직은 이해하기 조금 어렵겠지만 얘들아, 삶이랑 죽음이 결국 뭐란 얘기야? 다르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건 삶과 죽음의 순환 구조야. 반복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는 거야? 죽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죽음도 우리 전체의 삶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야. 왜냐면 뒤에 나오잖아. 죽음은 번져서, 그치? 죽음은 어두운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다시 어때? 그 죽음이 삶을 밝혀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또 한 번. 저녁은 번져 밤이 된대. 또 한 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까 뭐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번짐이라는 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그러니까 뭐야? 번진다는 건 뭐야? 선생님의 마음이 금연이한테 번진 거야. 금연이의 마음이 선생님한테 번진 거야. 그러니까 번진다는 건 존재의 확인이고, 존재 사이의 상호작용이고, 존재 사이의 조화와 포용이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갈게요. 그래서 번져야 사랑이라고요. 산기슭에 오두막 한 채가 번져가지고 봄나비가 돼서 날아온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과 자연도 조화를 이룬대요. 그러니까 번짐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야? 삶의 조건이면서, 사랑의 실현이면서, 조화면서 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어렵지 않지?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눈꽃이 피고 봄꽃이 피는 과정을 통해서 소윤아, 존재를 확인한 거라면 여기에서는 이 번짐의 과정을 통해서 존재와 존재 간의 조화와 상호작용과 확인을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엮을 수 있는 거라고, 두 작품을. 그리고 둘 다 뭐야? 하나의 현상과 인간사를 연결지었고요. 둘 다 시간의 흐름, 계절의 순환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난 안 쉬고 싶은데 안 쉬면 니네 또 찡찡거릴 거잖아. 자, 봅시다. 녹화 중단을 안 누른 줄 알았어. 녹화 중단을 안 눌렀으면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했던 모든 헛소리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낙화는 첫사랑이랑 어떻게 엮일 거냐면요. 낙화잖아. 그럼 소재가 뭐야? 꽃,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야? 자연사하고 인간사를 엮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니네들이 잘 아는 거 결별을 이룩하는 축복 나왔으니까 뭐겠어? 역설법 엮인다는 얘기고요. 분분한 낙화래요. 분분한 게 뭐야? 막 이렇게, 그치? 이러니까 뭐야? 여기서도 음성상징어를 활용한 거 나오겠구나. 이렇게 엮이는 거야. 이해됐지? 그렇게 초점 맞춰서 우리 갈 거예요. 낙화는 뭘 보고 낙화라 그러니? 꽃이 떨어지는 거. 꽃이 지는 거. 그치? 아름답다. 이 시는 할 때마다 너무 아름다워. 자, 그래서 여기에도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이별의 긍정적 수용이야. 그리고 그걸 통한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야, 뭐 사랑시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막 한숨 나오고 장난 아닙니다잉? 자, 갈게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워. 진짜 시 아름다워 미치겠네. 이런 시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은데. 야, 니은 가야 무슨 법이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아니지. 서리법이야. 가야 할 때래. 그러니까 이건 뭐야? 꽃으로 본다면 꽃이 지는 순간이고요. 사랑으로 간다면 이별의 순간인 거지.
얘들아, 사랑이라는 건 생물체와 같아서 선생님의 생각은 그래. 생물체와 같아서 누가 차고 누가 차이고가 없어. 알아. 사랑하는 사이였다면 이제 우리가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면 끝나는 거구나. 우리의 사랑은 이미 죽었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잊지 마자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게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이라고. 자, 가야 할 때가 왜 그래? 왜? 누구야?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해. 그러면 봐봐라.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면 뭐가 되겠어? 낙화가 되는 거야. 꽃으로 따지면. 이게 낙화인 거야. 자,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여기에서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란다. 봄한철이야. 자, 너희들이 지금 봄이란 말이야. 인간의 생애로 따지면 니들이 봄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 젊은 시절. 격정을 인내한, 격한 감정을 참아낸. 됐습니까?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나의 사랑이 진대. 그럼 나의 사랑은 여기서 뭔데? 꽃이잖아. 은유법이네. 얘들아, 사랑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보이네. 이거 뭐라고 볼 수 있어? 눈에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것처럼 표현해 주는 거. 그렇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뭐라고도 해? 정서의 주관적 변용이라고도 하지. 눈에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것처럼 표현해 주는 거. 선생님에게 조카가 하나 있다. 그 녀석이 17년째 한결같이 고모를 업수히 여기고 있거든.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한 남자는 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어릴 때 말 제대로 못하고 2살, 3살 고모 이런 거 못하고 크흐 어마 이런 거 할 때 할머니 집에 놀러 옵니다. 주말에 오니까 고모는 잘 못 봐. 시험 끝나고 수업 없는 줄 그럴 때 이제 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지. 땡땡아 고모 보고 싶었죠요? 안 보고 싶었죠요? 그 녀석 한정 혀 짧은 소리야. 그러면 되게 똑똑하게 발음해. 안 보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해. 그러면 삐진 척 해야 돼. 몰라 고모 흥했죠? 그러면 옆에 이렇게 눈치를 봐.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사실은 보고 싶었어요 이러는 거지. 아주 작정을 한 거야. 고모를 녹이려고. 아직 풀린 척하면 안 돼? 얼만큼? 이따만큼이요. 그런단 말이지. 그럼 이제 뭐 해줄까? 레고 사줄까? 뭐 해줄까? 치킨 시켜줄까? 족발 사줄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보고 싶은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쵸? 이만큼이요 하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걔가 3살 때부터 알았다고. 천재인 줄 알았어. 국어 됐다 싫어해. 자, 됐습니까? 이런 거라고요. 자, 사랑이 끝나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지고 있다라고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리고 지고 있다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하강적 이미지. 하강이라는 건 당연히 위아래에서 아래, 열림과 닫힘에서 닫힘, 밝음과 어둠에서 어둠까지 넓게 봅시다.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가 사용이 되면 애상적 정서가 깔립니다. 애상이라는 건 뭐냐면 쓸쓸하게 슬픈 거야. 우리 잘생긴 도우가 여친이랑 헤어졌어. 아주 잔인하고 처절하고 찌질하게. 왜 이렇게 좋아해? 그 여친이랑 삼각관계인 거야? 자, 봅시다. 자, 당황한 우리 지은과 지은의 반응에 더 당황한 선생님. 자, 그러니까 우리 도우가 여친이랑 헤어졌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지혜가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지. 도우야, 괜찮아? 이랬을 때 도우가 너라면 괜찮겠냐? 하고 엉엉 우는 거랑 그럼 괜찮지.
세상에 여자는 많아 하는데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어떤 게 더 슬퍼? 두 번째 게 더 슬프지. 그게 예상이야. 쓸쓸하게 슬픈 거. 알겠지? 쓸쓸하게 슬픈 게 예상인 거야. 자,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꽃잎이 막 가볍게 흩날리는 모양입니다. 됐습니까? 꽃이 떨어지는 모습이지. 그치? 꽃이 떨어져서 흩날리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 꽃이 떨어진 거니까 사랑이 끝난 모습이야. 그래서 이거 뭐야? 사랑이 끝났다는 걸 시각화해서 구체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무슨 법? 역설법. 자, 결별은 좋은 거, 축복은 나쁜 거. 좋으면서 나쁜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데 문학에선 있을 수 있다. 그 결별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성숙해질 수 있다. 자, 머지않아 열매 맺는 그랬다. 얘들아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는 거야. 꽃이랑 열매랑 같이 있는 작물은 없어. 딱 하나 무화과 빼고. 뭐 여하튼 자, 무성한 녹음과 머지않아 열매 맺는 그랬습니다. 자, 무성한 녹음이야. 녹음이 뭐야 얘들아? 여름에 막 수풀이 막 그 햇볕을 받아서 막 반짝반짝할 정도로 그런 예쁜 거 있잖아. 그게 녹음인 거야. 그래서 무성한 녹음은 여름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 낙화 이후의 과정인 거야. 머지않아 열매 맺는, 열매라는 건 뭐야? 결실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열매는 뭐가 되는 거야? 영혼의 성숙이 되는 거야.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희생이네. 뭘 위한 희생? 성숙한 사랑을 위한 희생인 거야. 내적 성숙을 위한 이별이라고요. 대놓고 얘기하죠. 헤어지자. 뭐뭐 자야. 청유문이잖아.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네.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얘들아, 꽃한테 손이 있다 그러면 되게 무섭지 않겠니? 그치? 무슨 법? 의인법.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부사워야. 그치? 자, 꽃잎이 지는 어느 날 했어. 그래서 역시 뭐야? 낙화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낙화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나의 사랑, 나의 결별.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이 드 넣었으니까 무슨 법? 지기법. 나의 사랑, 나의 결별이래. 그러니까 뭐야? 낙화를 화자의 무엇과? 이별과 연결시켰다. 내 영혼의 슬픈 눈이야. 그러니까 뭐야? 샘터에 물고 있는 건 어떠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고이는 거잖아. 이 이별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성숙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시야. 이 시 되게 아름다운 시야. 그래서 간단하게 가면 꽃이랑 사랑, 낙화랑 이별, 그치? 또 열매와 영혼의 성숙,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간단히 정리를 하면. 메인 작품이 아니니까 요쯤에서 우리 정리를 해볼까요? 요 정도면 충분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렇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갈까?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쉽시 가니? 동주 오빠 가니? 다시 시켜볼까? 금연아, 제목 읽어봐. 쉽게 이거 선생님도 발음이 힘들어. 쉽게 쓰여진 시 35페이지. 뭐라고요? 뭐요? 어머. 얘들아, 날 몹시 죽이렴. 어머. 자, 대신에 38. 아니야, 문제는 뒤에 문제는 선생님 저기 해놨어. 미안해 얘들아. 확인을 한다 그랬는데 날 용서해 주겠니? 용서해 줄 거야? 응.
자, 쉽게 쓰여진 시 봅시다. 헷. 헷. 얘들아,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었니?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자, 윤동주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또? 일제강점기. 또? 이런 학구파들. 윤동주 겁나 잘생겼잖아. 문학계의 F4. 잘생긴 사람? 우리 백석 오빠. 우리 동주 오빠. 그 다음에 우리 임화 오빠. 임화는 너희들이 잘 모를 거고. 그 다음에 라스트. 이 사람 모르면 공부 접자. 황순원 선생님.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황순원 딱 치면 황순원 딱 치면 자동 완성 기능으로 젊은 시절 이렇게 뜨잖아. 그래서 황순원 선생의 얘들아, 황순원 선생의 그 사진을 보잖아.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소나기가 이해가 돼. 시골 소년이 서울 그 저기를 꼬실 수 있었던 그 바로 납득이 된다니까. 내가 이거 니네 보여주려고 즐겨찾기에다 저장을 해놨는데. 우리 잘생긴 우리 조카 얼굴만 보이네. 왜 뭐. 자, 순서대로 우리 동주 오빠, 임화, 백석, 황순원.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야,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시골 소년이 서울 소녀를 꼬실 수 있었던 거라니까. 감자처럼 생겼다고? 자, 봅시다. 저런 얘기는 나중에 더 해드릴게요. 임화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20대 때 되게 큰 그 출판사의 편집자금까지 했던 사람이야. 영화배우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영화도 찍었다. 그래서 임화는 어느 정도냐면, 너 최애가 누구야, 금연이? 너 실제로 박보검 만나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그래서 임화가 그 장거리에 딱 장거리에 나타나잖아? 그럼 처녀 애들이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봤대. 너무 황홀해가지고. 박보검. 이름도 보검이야. 자, 갑시다. 윤동주. 얘들아,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윤동주 워낙 많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 바람이 불어에도 나온다. 자, 동주 오빠 잘생겼지. 시 이렇지. 학교도 니네가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를 나왔잖아. 연희전문대학교. 선생님, 이제 전문대 안 갈 건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연세대의 전신입니다. 연대는 안 쳐주십니까? 서울대 아니면 안 쳐주십니까? 자, 그 인물의 그 감수성의 그 학력에 집안도 좋아. 동주라는 영화 본 사람 보세요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이 윤동주는 몇몇 집안, 그러니까 아빠 친구들이 마을을 사버렸어. 이주해서. 왜? 독립운동하려고. 그러니까 외부인이 들어오면 바로 티가 나잖아. 그 정도의 사람이야. 근데 뭐가 그렇게 맨날 부끄럽대. 그치? 얘들아, 니들은 윤동주 생각하면 여기서 한 글자 빠지잖아. 부러움. 그쵸? 부끄러움이야. 부끄럽다는 건 뭐야? 왜 미주라 그러니? 지은이랑 선생님이랑 이제는 옛날에는 얘가 뭔 짓을 하든지 내가 부끄러울 게 뭐야. 그치? 근데 이제 우리 지은이가 요만큼 실수하면 창피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왜? 애정을 갖고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부끄럽다는 건 뭐야? 반성을 한다는 거야. 반성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지. 그치? 그래서 윤동주는 항상 성찰적 태도가 나오는 거야. 근데 다시 봐봐라. 야, 반성하고 고쳐야지. 근데 그 잘못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자아 성찰적이 되는 거란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고쳐야 되잖아. 그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희생해야지. 그래서 자기 희생적 태도가 나오는 거야. 니네 학교는 워낙 범주를 넓게 보니까 자기 희생적 태도에서 뭐까지 가야 되냐면
속죄양 모티브까지 갑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속죄가 뭐야? 반성한다는 거지. 양은 이거. 양. 음매한. 아, 걘 염소인가? 뭐 여하튼. 자, 내 종교가 기독교다. 가톨릭이다. 오케이. 그럼 자, 속죄양 알겠네. 뭐야? 어떻게 가야 돼 그거? 구약시대 때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윤동주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랐어요. 속죄양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시대 때 선생님이랑 진호랑 싸웠어. 너무 빡친 나머지 선생님이 진호를 죽여버렸어. 미안하다 진호야. 죽여버렸어. 그러면 눈 이 이잖아. 옆에서 지혜 겁나 좋아한다. 눈 이 이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진호를 죽였으니까 원래대로만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도 죽어야 되지. 선생님 죽으면 돼? 안 돼? 나 죽으면 니네 내신 누구랑 할래? 지연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 죄 없는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 그 양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워. 그럼 선생님 지금 죄 있어? 없어? 없어. 반성하면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동주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진호야, 내가 그 희생 양이 될 터이니 우리 민족은 이 일제강점 하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 희생적 태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동주의 시에서 우물이나 거울이라는 시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자, 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거야. 우리 지은이 오늘 화장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울 보고 고쳐야 되잖아.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야? 고치는 거니까요. 자아성찰의 매개체인 거야. 자, 그래서 이건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참고 표시를 달아주는 거야. 윤동주 시에서 하늘이라는 시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건 윤리의 절대적 윤리 판단으로 가는 게 낫겠구나. 윤리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야.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지 할 때 그 하늘인 거야. 뭘 매번 놀래고 그래. 미안하게.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윤동주는 항상 두 자아가 싸워. 현실적 자아랑 이상적 자아랑. 얘들아, 오늘 날씨 되게 좋더라. 그치? 이 좋은 날 니네들은 학원에 와서 윤미쌤을 만나고 싶어? 아니면 여기 가까운 지도공원에 가서 꽃구경을 하고 싶어? 솔직히 아직 세상을 덜 배웠구나. 그래도 전 선생님이 보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해야지. 자, 꽃구경을 가고 꽃놀이를 하고 싶단 말이야. 이게 너희들이 꿈꾸는 이상이지. 그렇지만 현실은 점이지. 어쨌든 니네는 어때? 그 두 개의 자아가 화해를 한 거잖아. 그치? 화해를 했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똑같이 그 현실적 자아랑 이상적 자아가 싸워. 근데 화해를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거울 속에 나하고 계속 가위바위보 하는데 비기질 않는 거야. 무섭지 않니?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지는 거지. 자아 분열로 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런 작품을 쓰는 사람이 누구야? 이름마저 이상한 이상인 거야.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에 이게 적나라하게 나오죠. 거울 속에 나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귀가 두 개나 있고 내 악수를 받을 줄 몰라. 악수라는 건 뭔데? 악수? 이게 악수잖아. 진호야 악수? 진호야 악수? 선생님이 오늘 우리 진호 너무 놀려서 미안해. 이게 악수잖아. 그럼 이 악수를 진호가 받아줬다는 건 뭐야? 우리 둘이 화해했다는 거란 말이야. 눈에 힘 풀어 이씨. 자, 장난이야. 이런 거에 상처받니? 자, 봅시다. 자, 네 책임이야. 다음 시간에 진호가 삐지면 네 책임이다. 자, 됐습니까? 요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자, 근데 윤동주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있어요. 이건 다른 표현으로 본래적 자아라고도 얘기를 해요. 에?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가면 어떻게 가냐면 원초적 자아가 있어. 자, 이제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죠. 원초적 자아, 원시적 자아. 태초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자아야. 그래서 보통은 이 두 개가 나오거든, 윤동주 시에서도. 찬유야? 근데 이 세 개가 다 나오는 시가 뭐냐면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야. 여기에는 자아가 세 개도 나와요. 뭐 내가 고향에 가서 누웠는데 백골이 따라와 눕고 뭐 이렇게 되는 시예요. 윤동주는 그동안 워낙 많이 기출이 됐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기출이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 시는 좀 조금 꼼꼼하게 봐둘 필요가 있고요. 우리 그 출제되는 윤동주의 시의 특징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얘들아 쓸데없는 영화 보지 마시고요. 에? 틈날 때 이준익 감독의 동주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강하늘이 그 좋은 목소리로 동주 오빠의 시를 읊어준단다. 요즘 핫한 박정민도 나온단다. 물론 동주라는 영화는 동주보다는 몽규에 가깝긴 해. 몽규라고 그 윤동주의 사촌형이 있었는데 몇 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형이 있었는데 윤동주가 평생 그 사촌형한테 긍정적인 라이벌이었대. 그러니까 그렇대. 자, 갑시다. 됐습니까? 쉽게 쓰여진 시 봅시다. 쉽게 쓰여진 시, 쉽게 써졌단 얘기일까? 안 써졌단 얘기일까? 안 써졌단 얘기겠지. 얘들아, 윤동주 창시개명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유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창시개명 하면서 쓴 시가 참회록인 거야. 교토 가본 사람? 책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영화도 안 보고 여행도 안 가고. 교토가 우리나라의 경주 같은 곳이거든요. 윤동주가 글로 유학을 갔었어요. 네,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로 유학을 갔으면 동경에 가야 될 것 같잖아. 동경이라 그러면 너무 옛날 사람이지. 도쿄로 가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 윤동주가 교토를 택한 이유가 교토에 도시샤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지용이 유학을 했었대. 그러니까 동주가 너무 사랑했던 시인이 정지용이래. BL 말고 얘들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학문적 선배로서. 갑자기 또 BL로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자, 쉽게 쓰여진 시 가볼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들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 대놓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동주의 시에서는 항상 이렇게 대놓고 정서가 표출이 된다니까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여기서부터 이제 시어의 향연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 시어의 향연입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왜? 너무 좋지. 화사 누구야?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 나는 뭐 하는 사람인데? 시인이라고 대놓고 나왔잖아. 조심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린대. 밤비야. 일단 뭐 나왔어? 시간적 배경 나왔지. 그치? 시간적 배경이 밤이래. 규림아, 우리 규림이는 일기를 낮에 써요? 밤에 써요? 거짓말 안 쓰잖아.
그치? 왜 밤했어? 왜 밤했어? 하루를 돌아보려고. 그치?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 거야? 자아 성찰의 시간인 거야.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린대. 밤이야. 그럼 이거 반영론적으로 본다면 뭐가 되는 거니? 암울한 자, 암울한 시대 배경이 되는 거고. 얘들아, 비야. 안 그래도 우울해 죽겠는데 비도 추적추적 내립니다. 하강적 이미지네. 애상적 정서 형성해주네. 육첩방은 남의 나라 대놓고 얘기해주고 있네. 육첩방. 일본식 다다미 방을 육첩방이라 그런다며. 이렇게 그 방석처럼 걔네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 그걸 육첩방이라 그런다며. 그러니까 이때 육첩방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는 제한되고, 심지어 그 육첩방은 뭐야?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잖아. 그러니까 제한되고 억눌린 공간의 이미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가 돼? 화자를 구속하는 삶의 현실이 되겠지. 됐습니까?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야. 천명이야. 하늘이 내린 운명이야. 하늘이 나한테 맡긴 숙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슬프대. 아우! 시인으로서의 삶의 성찰이겠지. 그치? 나는 시인이라고 대놓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적어볼까? 이게 아니라 적어야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식민지 시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이 되는 거야. 소명,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운명.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소명이란 말 알지? 교회 다니면. 들어봤어야 되는데. 자, 갑시다. 땀내와,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야? 이 두 개를 합치면 식민지 시인으로서의 슬픈 현실에 대한 인식,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봉투야. 그치? 누구의 땀과 누구의 사랑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유학을 할 수 있는 건 부모와 가족의 희생 덕분이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 덕분에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야. 얘들아, 선생님은 늙었어, 젊었어? 왜 대답 안 해주는 건데? 고마워. 자, 내가 너희들보다 늙었니, 젊었니? 너희들보다는 늙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닐 수도 있다고. 여기에서 늙은 교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물학적인 늙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현실에 안주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야? 현실과의 괴리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는 현실은 너무 이래 재현아. 막 비참하고 슬프고 견디기 힘든데 내가 배우는 학문 속에, 문학 속의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기만 한 거야. 이해됐어요? 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건 뭐야? 내가 살고 있는 시대 현실과 괴리된 모습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한 현실 상황과 동떨어진 강의가 늙은 교수의 강의가 되는 겁니다. 자,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렸대.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렸네. 그럼 여기에서 주되게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는 뭐가 되겠어? 잃어버렸대. 두 글자로
그렇지. 상실감이야. 소중하게 여기던 대상들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야. 뭐 때문에? 시대적 현실 때문에. 됐습니까? 됐습니까? 나는 무얼 바라 이랬다? 자, 그럼 봐봐. 나는 무얼 바라 이랬지. 그러면 바라는 자아네? 꿈꾸는 자아네? 뭔가 부족한 자아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를 바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현실적 자아야, 이상적 자아야? 현실적 자아겠지. 그치? 나는 다만 이랬다? 그럼 이때 이 나는 현실적 자아야, 이상적 자아야? 침전하는 자아잖아. 그러니까 현실적 자아인 거야. 그러면 봐봐라 얘들아. 침전이라는 건 뭘 보고 침전이라 그래? 가라앉는 거지. 가라앉는 걸 침전한다 그러지. 그럼 여기서 침전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럼 여기서 침전은 뭐? 가라앉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자꾸 내면으로 몰입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내면으로의 몰입일 거야. 내면으로 몰입하니까 뭐야? 내가 나를 돌아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네 글자로? 그렇지. 자아성찰적 태도가 되는 거야. 자아성찰하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자기 반성하게 되는 거고 내가 처한 현실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부끄러운 일이 뭐야?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성찰한 결과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계속 성찰했잖아. 그 성찰하는 게 하나의 과정이잖아. 그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 결과가 부끄러운 일이래. 부끄럽다. 내가 사는 것이 참 부끄럽네. 라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납득?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 봐봐라. 요 구절 봐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쉽게 쓰여진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래.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건 시가 쉽게 쓰여졌다고 보기가 어렵겠지. 그러니까 이건 자, 첫 번째. 시대 현실과 시를 쓰는 일 사이의 괴리감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현실 속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지금 이 시적 화자는. 그러니까 이 현실과 내가 쓰는 시가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이런 시밖에 못 쓰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정리하면 현실과 똑같은 얘기야. 괴리된 시 창작에서 비롯된 부끄러움, 이렇게 되는 거지.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어? 1년에서. 1년에 반복인데 똑같이 쓴 거 아니고 살짝 바꿔서 썼지? 그치? 그래서 반복과 변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왜 저렇게 얘기한 거야? 다시 생각해봐도 내 현실은 이런 거야. 다시 생각해봐도 내 현실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건 현실에 대한 반성인 거야. 혹은 현실에 대한 재인식인데 그 결과가 반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처한 현실 상황을 부각하기 위한 거지. 내가 처한 현실을 부각하기 위한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봐보자. 여기는 우리가 아무 배경 지식 없어도 너희들이 찾을 수 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 거야. 그럼 등불 긍정 부정. 얘는 있는 대상이고 얘는 내쫓는 대상이잖아.
그치? 시대처럼, 어머? 시대처럼을 아침이야. 아침은 뭐야? 모든 어두움이 사라진 상태지. 그럼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그럼 최후의 나는 현실적 자아야, 이상적 자아야? 화해를 이루어진 자아잖아. 그러니까 이상적 자아가 되겠지. 됐습니까?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었대. 그럼 이때 이 나는 현실적 자아야, 이상적 자아야? 그렇지. 얘는 현실인 거야. 얘들아, 악수라는 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청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자,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악수. 진호야, 우리 오늘 악수했잖아. 악수했다는 건 뭐야? 화해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악수는 두 자의, 글씨가 안 써지니? 화해를 의미하는 거야. 두 자의 화해를 의미하는 거야. 등불은, 자, 첫 번째 밝은 거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겠지. 그치? 등불이야. 그쵸? 그리고 뭐가 돼? 현실 극복 의지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또 뭐가 돼? 이 등불은 어둠을 밝혀주니까 우리 노신 기억나니? 정규 시간에 했던 거? 그 노신도 맨날 등불을 밝히고 있잖아, 밤에. 왜? 자기 삶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우리는 삶의 지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둠은 나쁜 거 다 갖다 붙이면 되네. 그치? 그럼 어둠은 뭐가 되겠어? 일제, 강점하, 어두운 현실 이렇게 봐도 되고,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표현론으로 본다면. 됐습니까? 시대처럼 온다는 거야. 시대처럼 온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온다는 거야. 꼭 오고야 만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당위성 이렇게도 얘기를 해. 반드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거. 자, 그럼 이때 이 아침은 뭐가 돼? 얘들아,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아침은 뭐가 되겠니? 광복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반영론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도 봐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간다면 새로운 세계가 되겠지. 최후의 나는 이런 갈등 속에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난 거야. 그치? 그럼 이 최후의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성찰을 통해 성숙해진 자아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시야. 어렵지 않지? 얘들아, 이거는 메인 작품이니까 우리 총정리 다시 한번 합시다. 에? 자, 다시 정리해보자. 얘는 그럼 이거 지워도 되지? 구조도 다시 한번 그려보자고요. 워낙 잘 나오는 작품인데다가 메인 작품이니까. 자, 일단은 얘는 어떻게 되니? 간단히 그려보면 현실적 자아랑, 그치? 현실적 자아랑 이상적 자아가 있어. 그쵸? 둘은 겁나 갈등하고 있네요. 그쵸?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아 성찰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갈등의 극복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야. 맞지? 그치? 이상적 자아, 현실적 자아. 그리고 이 시에서 얘들아,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가 나타난다는 것도 알겠니? 그러면 봐봐라. 현실적 자아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현실적 자아는 어둠의 이미지야. 어둠의 이미지야. 그치? 그래서 이 어두움의 이미지에 해당되는 시효가 뭐가 있어? 육첩방.
그러니까 육첩방은 빛의 의미는 없어도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이니까 어둠의 이미지로 봐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밤비, 그 다음에 대놓고 어둠. 이상적 자아는 밝음의 이미지잖아. 그쵸? 어떤 거? 등불을 밝히고요. 그 등불을 밝혀서 난 결국 아침을 맞이하고야 말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는 뭘 느꼈어?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쵸? 부끄러움을 느낀 건 내가 자아 성찰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과정이었고요. 자아 성찰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과정이었고요. 그 부끄러움은 악수를 통해 극복이 돼요. 그래서 악수가 의미하는 건 두 자아의 화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됐나요? 끝.